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결합 이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결합 이론 중에서도 우리 지금까지 고급 화학에서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개념이 사실은 분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분자 구조는 어떨까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고 또 루이스 구조식으로 설명하기 힘들었던, 표현하기 힘들었던 전자의 비편제화된 그러한 구조를 이제 공명 혼성체 구조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VS-EPR 구조, 그러니까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반발의 원리로 분자의 실제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는 VS-EPR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가장 안정한 분자의 실제 구조를 예측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자, 이러한 분자는 사실 공유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자, 이러한 공유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형성되는 과정, 그 형성되는 원리를 현대에 연구된 그런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설명 체계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공유 결합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유 결합에 관여하는 그 원자 내에 전자의 운동성을 파악해야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사실 그 전자를 눈으로 보고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그 원리와 그 과정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원자 내의 전자 자체를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자 내의 전자의 위치와 운동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즉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를 그저 존재 확률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듯이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결합 이론, 공유 결합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연구되었던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그러한 체계를 이용해서 그저 현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배우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뭔지 몰라서 근데 톰슨 시대에 이제 어떤 입자를 발견했나요? 음극성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죠. 그러면서 이제 톰슨이라는 정말 그 시대를 장악했던 과학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드러운 푸딩 같은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전자가 이제 건포도처럼 콕콕 박혀 있다라는 푸딩 모형을 제시를 했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는 원자가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고 믿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원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자들이 발견이 되면서 사실은 원자 모형이 변천이 되었고, 현재는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이제 이 공유결합 이론 또한 사실은 몇백 년이 지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가장 좋은 설명체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합 이론을 설명하는 설명 체계가 최종적인 지식은 아니구나.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현대의 과학적인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냥 설명하는 설명 체계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은 조금 더 마음 편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차근차근 결합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크게 결합 이론 몇 가지를 배울 거라면요, 두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바로 원작과 결합 이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배우는 내용은 분자 오비탈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영어로는 원작과 결합 이론은 VBT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자 오비탈 이론은 MOT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작과 결합 이론을 설명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혼성 오비탈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단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비탈이 섞이면서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을 하고 이러한 새로운 오비탈이 다른 원자의 오비탈과 겹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합이 형성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자과 결합 이론, 뭐 혼성 오비탈 이론, 분자 오비탈 이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또 알아야겠죠. 그죠? 사실은 앞에서 다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만 조금 읽어보고 바로 우리 원자과 결합 이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비탈의 의미, 오비탈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자체를 과거에는 입자로만 확인을 해서 입자에 관련된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적인 공식에 대입을 해서 하려고 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안 돼. 왜 안 됐냐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파, 드브로이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전부 다 파동성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파동적 성질이 커져. 자, 전자라고 하는 입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입자가 아닌 전자를 파동적인 성질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체계가 바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보어라는 사람은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정확히 전자 궤도의 존재를 하며 그 궤도를 원 운동하고 있다고 전자의 위치와 운동성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자의 위치와 운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에 의해서 이제 슈레징거의 오비탈 모형이 이제는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현재 가장 위에 있는 지식으로 원자를 설명하는 위에 있는 지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파동과 같은 전자를 묘사하는 그러한 파동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파동 함수자 또 원자 내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파동함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러한 주 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의 조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중간에 선생님이 하나 오타 냈는데 여기 한 오비탈 내에 있는 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조금 요약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과 같은 거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원자 내의 전자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이며 그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궤도 함수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비탈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무슨 말을 계속했냐면 얘는 파동함수이자 궤도함수야. 그리고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데 푸사이로 나타내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단어들이 나온다면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오비탈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궤도함수 이론 오비탈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론을 토대로 우리 원자과 결합 이론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결합 이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이론입니다. 자, 결합 이론엔 총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크게. 그래서 한번 적어보자면 1번 원자과 결합 이론. 자, 아까 선생님이 VBT라고 얘기를 했죠. VBT는 뭐의 약자냐면 밸런스 그리고 결합, 본드죠. 본드 띠오리. 자, 이렇게 선생님 영어 단어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구글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했을 때 이 앞 글자를 따서 VBT라는 용어를 쓰고요. VB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분자 오비탈 이론이에요. 분자 오비탈 이론. 자, 분자 오비탈 이론은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
아예 틀렸죠. 올빗. 선생님이 영어 못하니까 반드시 이거 스펠링은 조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MOT 이론 또는 MO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중에 우리 원자과 결합 이론을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분자 오비탈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자과 결합 이론. 원자과 자, 원자과 결합 이론은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먼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오비탈이 겹쳐져서 공유 결합이 형성돼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오비탈, 그 원자 자체의 원자 오비탈이 그대로 겹쳐지면서 뭐가 형성된다?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야. 즉 여기서 겹쳐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영어로는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비탈이 오버랩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Cl2의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의 형성. 자, C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17번 원소이죠. 그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자과 이제 전자가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원자과 오비탈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3s에 2개, 그리고 3p에 5개 있는 이러한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지금 총 7개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 녀석의 오비탈을 좀 그려보면요. 원자과 오비탈만 그려보면 얘는 지금 3s에 이런 식으로 2개, 그리고 3p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바로 요 오비탈이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요거는 뭐 예를 들어 요거를 얘를 3px 이건 선생님이 지금 임의로 정하는 거야. 3p 뭐 z 이렇게 있다면 3pz 오비탈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z축이 있다라고 하고 이러한 z축에 Cl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원자 주변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 3pz 오비탈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러한 3pz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Cl과 Cl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3pz 오비탈의 전자가 뭐를 이뤄야? 쌍을 이뤄야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러한 전자쌍을 이루며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원자과 오비탈이 서로 겹쳐지면서 결합이 형성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금 에너지 준위 도표로 그린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과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 겹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겹침. 즉 오버랩이에요. 오버랩. 오비탈 간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러한 원자 오비탈, 그러니까 이런 3p, 3px, 3py, 3pz, 뭐 3s 이러한 각각의 오비탈들을 그냥 단순하게 원자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원자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비탈이 겹쳐지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설명하기 조금 부족합니다. 이론이.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일단은 이러한 원자 오비탈이 그대로 겹쳐지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로는 무엇을 설명할 수가 없냐면요. CH4 우리 메테인 있죠. 이러한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한번 그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자, CH4 같은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중심 원소가 탄소니까 탄소 원자에
한번 원자값 오비탈을 한번 봐볼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오비탈은 일단은 ES 오비탈 있죠. ES 오비탈에 2개, 그리고 3P가 아니라 2P 오비탈에 현재 2개가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렇다면은 일단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오비탈이 결합에 관여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 요 2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결합이 형성될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탄소는 수소와 몇 개밖에 결합을 못합니까? 몇 개의 수소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2개의 수소랑만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CH4의 분자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은 CH4가 나올 수가 없으니 우리 전자가 뭐한다? 승진한다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자, 전자가 승진한다는 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들뜬 상태를 만들어서 한번 결합을 형성시켜 보자라는 얘기. 그래서 똑같은 탄소에 ES 오비탈에 지금 현재 2개 들어있고 2P 오비탈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전자 얘를 어떻게 1로 들뜬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탄소 원자는 몇 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냐면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이런 식으로 전자 쌍을 이루면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이론에도 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요. 자, 탄소 CH4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잠깐 적어볼게요. CH4 같은 경우는 분자의 실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정사면체에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러한 모든 요 결합들이 사실은 어떠냐면 모두 결합 길이도 똑같고요, 요 결합 각도도 똑같아. 그러니까 요 결합 자체가 모두 동등한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결합의 성질이 모두 동등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s오비탈과 p오비탈 각각의 원자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해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무슨 오류가 이제 생기냐면, 자, 일단 s오비탈과 결합을 형성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es 오비탈이 있고요. 그 es 오비탈과 지금 수소의 1s 오비탈과 이런 식으로 겹쳐진다라는 얘기죠. 그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ES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EP 오비탈과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데 EPX EY가 아니라 EPY 또 EPZ 이 오비탈과 이제 결합을 형성하려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는 이 모양 자체가 사실은 자, 이렇게 겹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전자 쌍을 이루면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결합과 그리고 이 결합과 이 결합이 모두 동등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결합을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본다면 지금 아마 s오비탈끼리 겹쳐지는 이 결합은 생각보다 짧은 결합이 될 거야. 왜? 이 모양 자체가 p오비탈은 이제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이고 s오비탈은 둥근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s오비탈이랑 결합하는 건 이렇게 짧고 p오비탈이랑 결합한 건 극적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길게 형성이 될 거야. 그리고 p오비탈끼리는 사실은 요 세 개가 전부 다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이렇게 90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실제 분자의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왜? 이러한 모든 결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동등한 결합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동등한 결합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자과 결합 이론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조금 변화시켜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원자과 결합 이론을 통해서 즉 원자 오비탈이 겹쳐지는데 그냥 겹쳐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폴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죠. 누가? 그 해당 원자 내에 원자 오비탈, 그지? 원자 오비탈들은 모두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ES 오비탈, EP 오비탈 다른 것처럼 이러한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원자 오비탈이 이제 혼성화를 합니다. 혼성화라는 과정을 거친대요. 혼성화하여, 즉 혼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하여 섞여서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오비탈을 가지고 무엇을 형성한다? 그렇지.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오비탈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혼성 오비탈 또는 혼성화 오비탈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진 원자 오비탈들이 섞여서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한다? 그게 혼성 오비탈이다? 자, 한번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 실제로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CH4를 지금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CH4 아직 설명 못했으니까. 자, 탄소의 원자가 오비탈은 지금 ES에 2개 그리고 EP에 지금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는데 이 상태로는 뭘 설명할 수 없으니 CH4라고 수소 2개와 결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할 수 없으니 승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얘네들을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 승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승진시키면은 여기 ES 오비탈에 있던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ES 오비탈에 전자 하나 그리고 EP 오비탈에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업스핀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것도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여기 왜 다운스핀인데 왜 갑자기 업스핀이에요? 자, 이런 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무기화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교환 에너지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스핀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을 때 교환될 수 있을 때 에너지가 조금 낮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여러분 대학교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아무튼 간에 얘가 다운스핀일 때보다 이들의 스핀이 서로 다 평행한 조건이 더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전부 다 업스핀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결합이 형성되면은 각각의 결합이 동등한 결합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한다? 서로 섞인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섞이면서 에너지 준위가 평균적인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섞인 오비탈 총 우리 지금 혼성화의 과정, 이렇게 지금 에너지적으로 평균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혼성화라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러한 혼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원자 오비탈이 총 몇 개가 쓰인 거야, 우리? 지금 보면은 S 오비탈 1개에다가 지금 P 오비탈 3개가 쓰인 거지. 총 지금 그 각 원자의 원자 오비탈은 4개가 쓰였어. 4개가 지금 뭐 한 거야? 혼성화되고 있는 과정이야. 이렇게 4개의 원자 오비탈이 혼성화되잖아. 그럼 이 4개가 혼성 오비탈을 총 몇 개 만드냐면요. 혼성 오비탈을 총 4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수는 변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이러한 원자 오비탈의 혼성화를 위해서 혼성화 오비탈이 총 4개가 형성이 되는데 이 혼성 오비탈 각각의 이름을 이제 붙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이제는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 3개가 혼성화해서 만들어진 오비탈이야. 그래서 SP
sp3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sp3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4개의 원자 오비탈이 혼성화했으므로 4개가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적으로 동일한 4개의 오비탈이 형성을 먼저 시킨 다음에 주변으로 다가오는 수소와 이런 식으로 전자를 쌍을 이루면서 결합을 한다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CH4에서의 동등한 결합의 CH4에서의 지금 CH4 얘기하는 거야. CH4의 결합의 동등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혼성화 이론을 도입을 해서 원자의 공유 결합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과연 이거 지금 선생님 에너지 도표로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형성되는지 지금 그림으로 한번 오비탈 그림을 설명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원래 탄소 원자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는 ES 오비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EP 오비탈이 존재를 했겠지. 자, 요거는 EP 오비탈.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원자만 존재할 때는 어떤 상태냐면 전자가 굉장히 균일하게 그냥 그 오비탈에 잘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 전자는 탄소 원자 중심, 지금 이 탄소 원자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의 인력만을 가지고 굉장히 주변에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누가 다가오냐면 주변에 1s 오비탈을 가진 수소 원자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탄소 원자의 원자 핵에 의한 인력만 작용하는 상황이었는데 수소 원자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주변 원자에 무엇을 느껴? 인력을 느끼게 된다고. 전자가 분명히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원자 핵의 접근, 원자 내에 있는 원자 핵의 인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원자 핵의 접근에 의해서 이러한 전자의 분포가 원래 균일했는데 일그러진다는 얘기야. 이러한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이제 원자 핵 쪽으로 이제 전자와 원자 핵 간의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러한 탄소 원자 중심에 있는 오비탈들이 이런 식으로 원래 균일하게 존재하다가 섞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탄소 다가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의 분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또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탄소 원자의 오비탈, 즉 이건 지금 뭐냐면 s 오비탈 1개와 그리고 p 오비탈 3개가 이런 식으로 혼성화되어서 지금 이게 바로 sp3 오비탈을 설명을 하는 거지. 이러한 sp3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고, 이러한 공간에 지금 전자가, 자, 얘랑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sp3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오비탈에, 혼성화 오비탈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주변에 다가오는 수소 원자가 이렇게 오비탈끼리의 겹침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오비탈끼리의 겹침이 일어날 수 있고, 오버랩이죠. 이러한 겹침에 의해서 뭐가 형성된다?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면 이들의 무엇이? 결합의 동등성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니?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지금 CH4의 결합을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 내에 있는 오비탈, 원자 오비탈이 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혼성화하여서 이렇게 결합을 동등한 결합이 형성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자 오비탈이 혼성화되는 과정에서 혼성 오비탈의 개수, 그럼 대체 원자들은 이러한 혼성 오비탈의 개수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라고 이제 이러한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혼성 오비탈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혼성 오비탈의 수.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할 혼성 오비탈의 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중심 원자만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뺄게요 그냥. 자, 중심 원자만 생각하는 거고 지금 그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만큼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자를 형성을 할 거야. 그럼 이러한 분자는 과연 이러한 분자의 중심 원자는 어떠한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CH4는 의 중심 원자인 이 탄소는 어떤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지금 탄소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주변에 총 4개로 뻗어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총 혼성 오비탈이 4개가 사용돼야 되니까 어때야 돼? 4개의 혼성 오비탈이 필요하고, 이러한 혼성 오비탈의 4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이 4개가 필요하구나 라는 이러한 설명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는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스테링 넘버라고 해서 SN으로 표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SN 값이 4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이 4개 필요했고, 그래서 원자 오비탈이 이제 원자가에 존재하는 원자 오비탈의 4개가 혼성화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러한 이제 혼성 오비탈을 설명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이렇게 겹쳐지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겹침을 이제 공유 결합의 종류로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과정을 요 결합의 종류를 우리는 앞으로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러한 시그마 결합은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결합도 있어. 그래서 한번 우리 앞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공유 결합의 어떤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의 종류입니다. 공유 결합의 종류. 아이패드를 너무 계속 오래 쓰니까는 자꾸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공유 결합은 어떠한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이라는 게 있대. 자, 이러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정면으로 겹쳐져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헤드온 겹침. 헤드온 겹침은 뭐야? 영어로 오버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겹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 이제 원자끼리 이제 겹쳐질 때, 원자와 원자 사이에 오비탈끼리 겹쳐질 때, 그 오비탈이 겹쳐지는 그 공간이 핵과 핵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핵과 핵 사이에, 이 핵과 핵 사이를 연결하는 축, 그 연결축 위에서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서 일어나는 겹침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면 겹침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s 오비탈이 있어. 여기 이렇게. 자, 1s 오비탈, 여기도 이렇게 1s 오비탈이 있어.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 핵이 있고, 핵이 있으면은 이 핵과 핵 사이에 이렇게 요 축에 의해서 이렇게 요 핵과 핵 사이 요 축에 의해서 요 위에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거잖아. 이거를 바로 이제 이 핵과 핵 사이 축 위에서 오비탈이 겹쳐지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바로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른다고요. 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s 오비탈, 1s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H2라고 하는 요 결합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본다는 얘기죠. 자, 또는 우리 방금 배웠던 것처럼 이런 sp3 오비탈, 자, 이런 sp3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sp3, 자, 이러한 sp3 오비탈이 어떻게 바로 핵이 여기 있겠죠, 그죠?
핵이 여기 있으면은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핵을 연결하는 요 축 사이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나고 여기서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시그마 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이 결합이라는 것도 배워야 돼요. 자, 파이 결합은 우리 측면 겹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사이드웨이 겹침. 이건가? 아니다. 사이드 웨이 오버랩. 아이고. 자, 측면 겹침.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냐면 이제 당연히 핵과 핵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나긴 하지만 핵과 핵 사이를 연결하는 그 축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축을 벗어난 공간, 이러한 벗어난 공간에서 측면으로 겹쳐지는 과정을 우리는 파이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피오비탈 같은 경우 이렇게, 자, 요거 이제 피오비탈인데 피오비탈과 피오비탈이 만나. 자, 그럼 여기에 뭐 전자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다 치면은 피오비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쳐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피오비탈 중심에 여기에 아마 원자핵이 있을 텐데 그 원자핵을 연결하는 축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지금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이러한 겹침을 파이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자, 어떤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냐면요. 이제 p-오비탈만 말고 이제 d-오비탈이죠. d-오비탈. 자, 예를 들어 뭐 이게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한다면 얘는 x축과 y축 그 위에가 아니라 그 사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 dxy라고 y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구면마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뭐 3ds라고 뭐 생각할 수 있다. 그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이러한 오비탈이 있고 만약에 그 옆에 또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뭐 이거 2p 오비탈, 뭐 3p 오비탈 아까 그냥 뭐 p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오비탈이 겹침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럼 얘는 지금 사실 원자 핵은 지금 이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아니라 벗어난 곳에서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파이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역시 마찬가지 d-오비탈과 p-오비탈뿐만 아니라 d-오비탈끼리도 뭐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d-오비탈끼리도 이렇게 측면 겹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이 형성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을 연결하는 축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이해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프린트로 넘어가. 이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거 그리면서 좀 여러분들 의아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어? 그지? sp3 오비탈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게 조금, 여기 좀 동그란 거 그린 거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았나요? 그죠? 자, 위에서 설명을 하나 안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겹쳐지면서 이제 sp3 오비탈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 앞에서 우리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이런 거 배웠었죠. 뭐 예를 들면 이 s오비탈이야. s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 그치?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얘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 p오비탈이야. s오비탈과 p오비탈이야. 자, 이거 플러스 플러스 양전하를 띈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죠? 얘도 음전을 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 전자의 파동적인 성질을 생각한 그 위상이라고 했어요. 위상이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뜻이었죠. 근데 이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혼성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플러스 위상 같은 경우는 더 보강 간섭에 의해서 커지고, 마이너스 위상과 플러스 위상이 만나면 상세히 간섭에 의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형성이 돼요. 이런 모양이. 그럼 요게 지금 원자 오비탈 두 개니까 이런 모양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sp3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러한 s오비탈과 p오비탈 3개가 만나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애가 4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긴 4개의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그 분자가 형성되어야 하는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오비탈이 다 이 각각이 전부 sp3 오비탈이구나. 이게 sp3 오비탈이구나. 이런 거는 각각의 위상 차이에 따라 이렇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오비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오비탈이 이제 커다란 부분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큰 부분에서 이제 로브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로브라고 해요. 로브. 이 커다란 오비탈의 로브에서 이제 결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로브라는 단어를 굳이 몰라도 돼. 그냥 요 덩어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로 로브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sp3 오비탈을 이런 식으로 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뭐 사실은 이 혼성 오비탈을 배울 때 뭐 굳이 이 보강과 상쇄에 의해서 이런 모양이 형성된다까지 막 정확한 이론을 이렇게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하고 그냥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프린트로 넘어가서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필기할 수도 있을까 봐 한번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보여줄게요. 자, 프린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프린트로 넘어와서 원자과 결합 이론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원자과 결합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오비탈이 뭐한다? 겹쳐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원자과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이 겹쳐지면서 결합을 형성한다는 원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원자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오비탈이 혼성화한 후 이 혼성 오비탈을 이용해서 겹침이 형성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오비탈이 혼성화한 후에 오비탈이 형성이 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혼성 오비탈 이론 또는 혼성 오비탈은 우리 궤도함수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궤도함수 이론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일단 sp3 오비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sp3 혼성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CH4라고 하는 이러한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이제 도입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sp3 혼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sp3야, 즉 s 오비탈 1개와 바로 p 오비탈 몇 개? 3개가 만나서 즉 원자 오비탈을 몇 개 썼다. 원자 오비탈 혼성 오비탈의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 총 4개가 뭐가 돼서 혼성화돼서 하이브리드 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sp3 오비탈 총 4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이 4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혼성 오비탈의 수는 사실 뭐와 같다? 전자쌍이 그 뻗어있는 수와 같고 우리가 필요한 오비탈 전자쌍이 뻗어있는 수만큼 우리가 혼성 오비탈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자쌍이 뻗어있는 수 자체는 이제 스테링 넘버 입체수라고 하죠. 입체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서 배운 거야, 그지? 자, 그래서 sp3 혼성화는 이제 1개의 s 오비탈과 그리고 3개의 p 오비탈이 혼성화해서 4개의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하며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진 새로운 오비탈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먼저 이제 CH4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중심 원자에 있는 탄소 원자를 먼저 원자에 있는 전자를 승진을 시키고 승진된 그 전자가 승진된 후에 각각의 오비탈이 이 4개의 오비탈이 혼성화되어서 서로 동등한 오비탈 4개를 만들고 이 4개에 뭐가 채워지면서 주변에 만약에 수소가 다가온다면 그 수소가 전자를 채우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메테인과 암모니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메테인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지금 SN 값이 4죠. 그러니까 4개의 혼성 오비탈이 필요한 거야. 4개의 혼성 오비탈. 4개의 혼성 오비탈이 필요해서 총 4개의 원자
오비탈을 혼성화 시켜야 되는데 일단 메테인에서의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 형성할 수 있는 원자 오비탈이 s 오비탈 1개와 p 오비탈이 총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혼성화되면서 sp3 오비탈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바로 4개의 방향으로, 즉 4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간의 반발력을 생각을 해서 바로 정사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것이고, 각각의 sp 오비탈에 이런 sp3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면 한 개씩 홀전자가 존재하면 1s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가 다가와서 이런 식으로 전자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나고, 이러한 오비탈 겹침에 의해서 공유 결합이 형성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형성되는 이 오비탈은 요 결합은 이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과 탄소 원자핵을 지금 이 연결축 사이에서 지금 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시그마 결합이야라고 부른다고. 그쵸, 배웠었죠. 자, 만약에 NH3도 마찬가지야.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그죠? 자, 입체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중심 원자 주변에 뻗어있는 전자 수가 전자의 방향이 총 4개의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스트링 넘버가 4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성 오비탈 몇 개가 필요해? 혼성 오비탈 4개가 필요한 거야. 그치? 혼성 오비탈 4개가 필요하니까 4개의 혼성 오비탈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자 오비탈도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뭘 그리면, 이거 에너지 준입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ES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들어있겠고, 아이고 두꺼워졌어 갑자기. 자, ES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겠고, 그리고 EP 오비탈에도 전자가 들어있을 텐데, 지금 ES에 2개, 아이고 큰일 났어. EP에 이렇게 3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일단은 뭐 여기서는 지금 3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혼성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혼성화가 되면서, 뭐 굳이 승진할 필요가 없네요. 혼성화되면서 지금 동등한 몇 개의 4개의 sp3 오비탈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형성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는데, 지금 4개가 채워지고 1개가 더 남았죠? 이 1개는 어쩔 수 없이 쌍을 이루어야지 뭐.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홀 전자를 최대로 하는 이런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 쌍을 이루겠구나. 나머지 3개의 홀 전자가 있기 때문에 수소는 총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sp3 오비탈의 하나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홀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오비탈에 지금 1s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가 오비탈 겹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NH3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를 더 할 수 있겠죠, 얘들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집에서 H2 이거의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에너지 도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혼성 오비탈 겹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 모형 있죠, 모형? 한번 집에서 그려봤으면 좋겠어. 이러한 도표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모형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p3 오비탈을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요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 핵을 연결하는 그 축 위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는 거다. 헤드온 겹침, 헤드온 오버랩. 그래서 이런 식으로 s 오비탈끼리 겹침이나 아니면 sp3 오비탈끼리 이렇게 겹쳐지는 과정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고, 중요한 건 그 핵을 연결하는 그 축 위에 이렇게 결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고요. 파이 결합 같은 경우는 그 원자 핵을 연결한 축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하고, 사이드웨이 겹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축에서 벗어난 이런 공간에서 겹침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sp3 오비탈 혼성화 오비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sp3 혼성화 이후의 내용들을 좀 알기 위해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공유 결합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분자 구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혼성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